10,000원이니까 교재비를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저한테 주시면 되고, 그 수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교재가 더 나갈 거예요. 연습 문제 교재가 더 나갈 거니까 그때는 교재비를 받지 않을게. 노트들 피시죠. 노트들 피시고, 수학 2잖아요. 제 교재가 오르바웃이라고 돼 있죠. 모든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나? 수트의 모든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뭐 유형 1, 유형 2 이렇게 돼 있어서 출제가 이렇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 밑에 뭐 필수 예제가 달려 있고, 그런 식입니다. 필수 예제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4, 5, 6, 7, 8, 9 이렇게 계속 그렇게 나갑니다. 나가다가 한 13페이지 정도부터 보면 문제가, 연습 문제가 달려 있어요. 연습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수업을 하던 대로 할 거예요. 이런 식일 거야. 가령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밑작업을 좀 해놨죠. 지수로고 상학함수 이런 거 밑작업을 해놔서, 그럴 때는 처음부터 쭉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필수 예제부터 풀면서 가는 거고, 지금 수투처럼 밑작업을 하나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수 예제를 나중에 풀 겁니다. 그러니까 필수 예제 그러면 좀 쉬워 보이잖아. 아니야, 막 사전도 막 껴놨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필수 예제부터 풀면 갑자기 싫어질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나가는데 설명을 하고 시작할 거야. 이해됐죠? 필기는 노트에다 하시던지 아니면 책에 간략하게 뭐 이론 같은 게 적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참고를 하시던지, 그거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 나랑 수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인지 잘 아시잖아요. 하죠? 책에 있는 이론의 순서랑 제가 하는 순서가 다를 겁니다. 다를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해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 일단 수투가 함수의 극한, 미분, 적분 이렇게 돼 있어요. 함수의 극한은 미분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배우고 있는 거고, 적분은 뭐 연산상으로는 미분의 반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방법, 이게 적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함수의 극한의 포인트는 미분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배워야 해요. 됐죠? 그래서 극한각 계산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밑작업을 좀 해봅시다. 함수 연속부터 정의를 할게요. 연속이라는 것은 함수가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연결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함수의 연속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x는 3이라는 지점에 대해서 가만히 쳐다봐도, 아니면 전체적으로 봐도 연결되어 있죠? 끊어져 있지 않죠? 이런 함수를 연속함수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중간에 갔다가 이게 끊어져서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x는 3에서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 3을 때려 넣어봤자 만나지 않기 때문에 함수는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럴 때는 불연속 함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한번 따라해봐. 불연속. 끊어져 있을 거니까 불연속 함수야. 얘는 불연속 함수, 쟤는 연속 함수.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연속인 함수를 볼 텐데 약간 좀 다른, x는 3이라는 것이 있어요. 3에서 끊어져 있는 것은 맞는데, 여기 두 번째 얘는 함수값이 아예 없었잖아요. 얘는 끊어져 있는데 또 함수값은 또 있어요. 또 그래도 x는 3에서 연결돼 있지 않은 거니까 불연속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쟤는 1번은 연속함수, 2번하고 3번은 불연속 함수.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래, 연속과 불연속 그래프상은 그래요. 이때 x값이 3 근처로 다가갔을 때 함수값이 어디 근처로 가지요? 라고 궁금해하는 것이 함수의 극한이에요. 다시, x가 3 근처로 다가갈 때 함수값이 어디로 갈까요? 가 궁금한 게 함수의 극한이야. 예를 들어서 3 왼쪽으로 x값이 다가가잖니? 함수값들은 점점 1로 다가가고 있고요. x가 3 오른쪽으로 다가갈 때 함수값들은 이렇게 찍히는데 점점 1쪽으로 다가가고 있죠.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리미트 x가 3 쪽으로 다가갈 때 함수값은 어디로 다가가지요? 그 표현이에요. x가 3 근처야. 영어로는 뭐 네이버후드 그럽니다. 실제 그렇게 씁니다. 3 근처로 다가갈 때 함수값은 어디 근처로 갈까요? 따라해봐. 근처. 다시 근처. 이게 원래 함수의 극한의 정의가 되게 어려워요. 뭐 입실론하고 대타 같은 걸 써서 좀 어렵게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정의 말고 포인트는 이렇다. 3 근처로 x값이 다가갈 때
함수값은 어디 근처로 다가가지요? 이 묻는 것이 극한값이다. 이 뜻입니다. 그럼 얘는 극한값이 1인 것 같지 않니? 1 근처로 다가가는 거니까요. 얘도 볼게. 너도 x가 3 근처로 다가갑니다. fx. 극한값이라는 것은 x가 3 근처로 다가갈 때 함수값이 어디 근처로 갑니까? 이게 극한값의 정의이기 때문에 3 근처로 다가가면 이렇게 다가간다는 거야. 왼쪽으로 다가가도 여기 1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2라고 하고요. 1 근처로 다가가므로 극한값은 1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1이야. 된 거죠? 근데 함수값은요. f의 3은 3을 집어넣었을 때 만나는 지점을 묻는 거니까 걔는 2였잖아요. f의 3은 2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함수값이랑 극한값은 약간 달라. 여기까지 됐죠? 이 불연속 함수가요. 극한값은 1인데 함수값은 2잖아.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다르면 얘도 불연속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극한값은 존재해. 극한값은 존재하는데 f의 3이 아예 없지 않니?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죠? 그럴 때도 불연속 함수인 것 같아요. 근데 얘를 보잖아? 얘를 보면 3에서의 값이 1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x가 3 근처로 다가갔을 때 함수가 다가가고자 하는 값은 1임을 알 수 있거든요. 리미트 x가 3 근처로 다가갑니다. 함수값은 1로 다가가고 있군요. 극한값은 1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함수값 f의 3 또한 1이기 때문에 연속함수의 특징은 극한함수값이 같은 모양이야. 이렇게. 그래서 연속이라는 것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연속이로구나.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게 돼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극한값은 존재합니다만 여기에 있는 것을 딱 꽂아서 이쪽으로 내리꽂아서 색칠을 하게 되면 연속함수로 바뀌는 거잖니. 따라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연속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번째 하러 가죠. 자, 네 번째는요. 이렇게 초반을 잘 들어야 돼.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수열의 극한을 이과들밖에 배우지 않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에 대한 지식이 없이 함수의 극한을 넘어와서요. 조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것부터 해봅시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1번, 2번, 3번을 보세요. 둘 다 극한값이 1, 1, 1이죠.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소리는 단 한 개의 상수로 있어야 돼요. 몇 개의 상수? 단 한 개의 상수. 몇 개? 단 한 개의 상수. 그러니까 단 한 개의 상수로 존재할 때만 극한값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개 이상의 값으로 존재할 때는 극한값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극한값이 있었을 때를 수렴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쓸게요.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존재하는 경우를 수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의야. 왜 그러냐고 묻지 마. 수렴이라고 하고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발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입니다. 용어. 극한값이 존재할 때는 단 한 개의 상수로 존재해야 합니다. 두 개 이상으로 존재할 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함수의 경우 x가 3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랑 x가 3보다 컸을 때 정의하는 함수가 좀 다른 모양이거든. 해서 극한값을 구하러 가봐. x가 3으로 다가갔을 때 fx를 구하러 가보자. 자, 극한의 정의, 함수의 극한의 정의. x가 3 근처로 다가갔을 때 함수값은 어디로 갈까요? 궁금한 게 극한값이었잖아. 근데 얘가 눈치가 밖에서 수투 빼와라. x가 3 왼쪽으로 다가갔을 때는 그 극한값은 1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고 x가 3 오른쪽으로 다가갔을 때는 그 극한값이 2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x가 3 근처로 다가갔을 때 어떤 때는 1이고 어떤 때는 2란 말이야. 한 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 발산한다 얘기를 합니다. 따라해봐. 발산한다. 게다가 얘를 조사를 할 때 어떤 때는 3 오른쪽으로 갔을 때 왼쪽부터 할게요. 3 왼쪽으로 갔을 때 뭔가 존재하고요. 리미트 3 오른쪽으로 갔을 때 뭔가 존재한단 말이죠. 되게 직관적인 표현인데 3 왼쪽으로 다가간다는 표현은 마이너스를 붙이고요. 3보다 좀 작다 이런 뜻이고 3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3 플러스라는 것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 얘는 3 왼쪽으로 다가가요. 함수가 이 뜻이고 x가 3 왼쪽으로 다가갔을 때는 함수값이 어디 근처로 가냐면 1 근처로 가잖아. 그래서 너는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x가 3 오른쪽으로 갑니다. 3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함수가 y값이 이 근처로 다가가는 거니까 그때 이 fx는 2로 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얘를 좌극한값이라고 부릅니다. 왼쪽으로 갔죠? 좌극한값. 얘를 우극한값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좌극한값은 존재하고 우극한값도 존재하는데 3 근처로 다가갔을 때를 보면 좌극한값은 1이야? 우극한값은 2야 이런 거잖아. 그 두 개가 좀 다르잖아. 두 개가 달랐을 때는 3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좌극한값은 1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극한값은 2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요거 이해되겠어요? 이해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여기에서 정리합니다. 연속함수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봐요. 연속함수라는 것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돼. 정확히 말하면 연속함수의 정의가 두 종류예요. 점에서 연속의 정의가 있고 구간에서 연속의 정의가 있어요. 근데 구간에서 연속의 정의는 논술이거든요. 교과과정에서 증명 생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은 점에서 연속의 정의를 할게. x는 a에서 연속이랍니다.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것은 x는 a에서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돼. 리미트 x가 a로 다가갔을 때 fx 극한값이랑 x는 a에서 함수값 fa가 같아야 됩니다. 이게 정의야. 이게 정의인데 내포되어 있는 것은 봐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 그러면 극한값이 있어야지. 있어야 같다 다르다 얘기할 거 아니야. 또 함수값이 같아?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